그 토지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도 분양을 하셨더라고요. 네. 하루 만에 200채? 네. 200채 다 파신 건가요? 하루에? 하루에 다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진짜 재미난 네.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평택 고덕 신도시 중상이라고 하면 중심 상업 지역이거든요. 제일 위치가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바로 옆에 제가 분양받았던 LG 자이언앤자이였어요. 저는 이미 네. 팔고 나왔지만 네네네. 그보다 더 좋은 입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심 상업지 아파트에 뭐가 들어있냐면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 다가요 평수가 뭐 20평짜리, 24평짜리, 이건 34평짜리예요. 네네. 그럼 살만한 곳이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미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년 공공 아파트에 누가 입주할 수 있냐면 무주택자, 네. 수입이 3,700만 원 이하, 네네. 차도 2,500cc 이하. 네. 그리고 뭐 별의별 조건들이 다 달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거래도 그렇지 고덕 신도시인데 네네. 보통 그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제가 자이 같으면 160대 1, 뭐 파라곤 같으면 350대 1 네. 이랬던 곳인데 이게 미분양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에서 계속 내놔도 안 나가니까 자격 조건 없이 그냥 누구든지 다 들어오세요. 네. 지역도 상관없다. 네. 평택 지역 아니도 된다. 서울 사람도 된다. 집 있어도 된다. 수입도 안 따지겠다. 네. 다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만히 가서 보고서 네. 저는 하나 했죠, 벌써. 네, 네. 제가 하고서 어떻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조카, 광양에 있는 조카,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네. 이웃 다 불러모아 다 입주시켰어요. 왜? 제가 미리 그 전에 사전 조사를 했거든요. 이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요, 요즘은 10년까지 안 가요. 10년까지 가게 되면 판교 사태가 일어나요. 10년이 지나면 분양가보다 조성 원가보다 훨씬 높아져 가지고서 이제 그때 가서 내가 분양을 받으려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니 당첨은 해놓고서 서민한테 막 뭐 7억대 8억대 분양 네. 가져가라.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쵸. 그래서 판교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요즘은 5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5년 후 세종이나 수원이나 다 5년에 하고 있고 이 아파트도 이제 2년 남았어요. 이 신동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제 2년 뒤에 분양이 한다고 지금 막 협의 중에 있더라고요. 네. 감정평가하고 막 이러고 네. 있어요, 지금. 네. 이것도 5년이에요.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저는 알고 있었죠. 5년이면은 굉장히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2억 6,500만 원의 조성원가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싸잖아요. 네네. 신도시 그쵸. 치고. 그러면 그쵸. 그렇게 많이 못 올려요. 근데 그 샘플이 어디 있으냐면 아주 가까운 수원 광교에 보면은 광교역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60단지라고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아마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60단지 뭐 62단지 그런 수자인 아파트, 한양 수자인 아파트 그쪽이 다 임대 아파트인데 네. 그게 6년 만에 전환이 됐어요. 근데 얼마에 전환됐냐면 네. 34평 아파트가 그 광교역 보면 힐스테이트 짜인이라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14억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한 2년 전에 네네. 제가 봤을 때 막 네네. 한참 올라갔을 때 14억, 15억 이렇게 네. 갔는데 그때 이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해 주냐면 34평이 6억 7천인가 이렇게 했어요. 야, 반값이다. 반값이잖아요. 네. 같은 위치야. 한 100m도 안 떨어진 네. 그냥 같이 우뚝 서 있는 데가 반값이잖아요. 네.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신도시는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 제가 3억 5천에 분양받아서 8억에 2년도 안 돼서 비과세로 팍 팔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서 그 옆으로 저는 이사를 온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한 2년 뒤면 또 제 아파트가 된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미분양됐는가를 가만히 내가 LH 가봤더니 하루에 한 명 오는 거예요. LH에. 이거, 그것도 계약도 안 해. 그거 가면 미분양된 게 쫙 리스트가 네. 동메타 다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네. 사진 다 찍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유튜브로 알려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제가 막 그때 유튜브가 엄청 막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자들이 네. 한창 올라갈 시기였었어요. 네네. 그때 다 작성을 해가지고서 수원 광교 사례까지 다 넣어가지고 와. 아주 디테일하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딱 올렸거든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침에 글쎄요. 가봤거든요. LH가 9시에 문 여는데 네. 아침에 가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LH 문 저부터 줄이 다 서 있었어요. 야. 문 딱 열자마자 그냥 하루 만에 완판이 200 몇십 채가 동나버렸어요. 제 유튜브 보고서 가끔씩 전화 와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간 저라고 막 이러면서 전화 오는데 정말 저는 뿌듯해요. 아, 내가 잘 알렸구나. 그러니까 그 LH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하니까 뭐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 네. 아, 오픈마인드가 누구시길래 유튜브인데 그분이 막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LH 직원은 아니, 오픈마인드가 누구야? 그쵸. 오픈마인드 누구지? 막 네. 이제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저녁 때 가서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픈마인드입니다. 이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 아,
뭐 그렇다고 뭐 수수료를 저한테 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광고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전원주택도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건 직접 지어서 하신 건가요? 이것도 참 에피소드인데 네네. 이거는 제가 부동산을 이제 하기 전에 네네네. 저는 주택이 있었는데 네. 안성에 보면 칠곡 저수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수지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멜멜이란 카페도 있고 정진원 카페라도 있고 뭐 물고기창에서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그 뒤쪽에 어떤 전원주택을 분양을 하는데 네. 거기에 평당 17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막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거기에 딱 붙어 있는 한 8,000평 정도 되는 네. 그런 부지에 이 땅을 갖다가 120만 원에 자기가 분양을 한다고 이 땅을 지금 매입 중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여긴 150, 170인데 120에 분양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럼 이거 땅을 언제 가져올 수 있냐 했더니 네. 자기가 본인이 벌써 계약도 했고 중도금도 했으니까 한 달 뒤면 다 가져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저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네. 그럼 제가 이 분양하겠다니까 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분양하니까 당신도 그냥 그 중에 하라라고 하길래 아닙니다. 제가 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험하는 실력이면 이거 충분히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수수료도 꽤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그때 분양 수수료를. 네네네. 그래갖고 제 자신 있었거든요. 막 머릿속에는 리스트 보험할 때처럼 막 리스트가 쌓였어요. 누구 하니까 60명이 이미 더 됐어요. 한 100명의 리스트를 다 짜놨어요. 네.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은 저를 신뢰를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했고 네. 이런 걸 아니까 지인들 위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보여주니까 옆에는 150, 170 하는데 똑같은 조건이니까 근데 이게 120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자기는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500만 원씩을 다 받았어요. 네. 60명을 다. 야. 그게 미친 짓이죠. 완전히 네. 저도 열정을 다했어요. 완전히 소위 이거 분양 하나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엄청 힘들죠. 뭐 한 달 가도 하나 두도 못한다더라고. 근데 진짜 반 미친 듯이 했어요. 그때 해가지고 거의 2달도 안 갔어요. 한 달 좀 넘은 만에 60명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돈까지 다 받았어요. 그 땅 주인한테 보내진 않았어요. 왜? 땅이 아직 잔금이 안 돼서. 그렇죠. 그 돈을 저한테 일단 제 통장으로 다 받아놓고 60명을 다 대기시켜놨어요. 네. 땅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땅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이 사람이. 8,000평이나 되니까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돈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서 제 500만 원씩 받았던 그 돈을 빨리 자기한테 써라고 하는데 이거 줬는데 그 그래서 땅을 사기 못 가져오면 그 책임을 60명이 제가 그쵸, 져야 되잖아요. 그쵸. 못 한다고. 네. 그래서 기다려 보겠다 했더니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은 큰일 나겠다 네. 해서 받았던 500만 원씩 다 되돌려줬어요. 조금 아쉽지만 네. 이걸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저는 그쵸. 더 크게 다음에 못하죠, 이제. 그렇죠. 아예 네. 못하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저는 2달간의 노력 진짜 힘들었지만 깔끔하게 끝냈습니다.